박정훈 전 대령의 변호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좀 뭐 정신없이 바쁘네요. 전화가 뭐 엄청 쇄도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전화했더니 거의 막 그로기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기자분들이 네. 오전 오후 뭐 계속 뭐 전화를 하시고 네. 또 근데 묻는 내용들이 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예. 또 반복되더라도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상당히 뭐 좀 체력적인 한계를 좀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네. 전화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네, 해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부 시간은 좀 제가 네, 업무 예, 때문에 도저히 예. 안 되겠길래 좀 꺼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사건 초기보다는 확실히 기자들이 취재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네. 현상이 있냐면 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출입 이런 분들이 주로 다뤘다면 네. 지금 각 매체마다 TF를 구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TF를 처음 구성했다. 네. 처음부터 알려달라.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로서는 설명량이 더 길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제 취재가 이제 다각도로 되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경쟁 체제가 됐다고 할까요? 뭐 그래서 서로 정보를 이렇게 그 수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는 모습이 네. 보여서요. 굉장히 지금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 네. 결국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언론의 힘이 강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많은 또 젊은 기자분들이 네.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게 젊은 기자들은 뭐랄까 그 열정이 있어요. 네. 팩트에 대한 어떤 네. 그런 게 있고 이걸 내보내도 되나라는 생각은 이제 거의 안 하고 먼저 발굴부터 하고 보는 그런 적극성이 굉장히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이제 속속 드러나는 사실관계들이 있어서 그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공수처가 처음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을 필두로 해서 김계관 사령관 그리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된 내용 가운데 임성근 사단장 빼내기 목적으로 사실상 용산과 국방부가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이니까 8월 2일 날 사실상 그 이첩 보류 명령 그다음에 수사 기록을 회수한 날인데 8월만 하더라도 수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목적 때문에 기민하게 움직인 흔적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나온 거는 지금 그 동아일보가 특정을 했죠. 예. 그 이제 MBC에서는 8월 2일 날 예. 유재원 이시원의 한 차례 통화를 그렇습니다. 공개한 것 때문에도 엄청난 파장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지금 MBC에서는 아니 네, 동아일보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23번의 통화를 했다. 네. 근데 이제 주요 포인트들을 보면 네. 굉장히 예민한 시간대들이에요. 그 시간대들이 예. 저는 이제 전달받은 부분이 있는데 예. 주로 그 8월 달 통화는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뭐냐면 조사본부의 제2첩에 네. 관여하는 듯한 예. 그 제2첩의 중요 시기들마다 예. 이 유재원 이시원의 통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경로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할 때 예. 스트레이트 보도는 8월 27일 날 작년에 됐지만 예. 사실은 군검찰에 나가서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건 23일부터였습니다. 23일, 24일 날 예. 3명의 해병대 수사단 요원들이 나가서 예. 동일하게 예. 박 대령으로부터 박 단장으로부터 대통령 경로서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또 통화가 집중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가고 네.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하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망상이라면서 네. 대통령 경로는 망상이다 네. 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시기에도 집중돼 있다. 네. 그러니까 8월달 통화는 크게 보면 제2첩에 관여한 거랄지 네.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그 예. 투축으로 볼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도 남아 있는 게 여러 통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동아일보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 26번. 예, 23번 아닌가요? 26차례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의 통화도 꽤 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네. 8월 이후 9월 넘어서부터는 주 지휘 대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본부 제2첩 문제랄지 네. 그 대통령 경로설이 처음 터져 나왔을 때 대책 같은 경우는 유재은과 주로 법무관리관과 상의를 했겠지만 예. 그 이후에 박 단장에 대한 구속, 예. 기소 예. 이런 부분들은 검찰단장과 직접 소통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공수처가 이거를 예. 어찌됐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재훈 이시원의 정보를 통화 기록을 오픈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보다도 파괴력 있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더 큰 파괴력 있는 통화 기록은 김동혁 검찰단장과 검찰단장. 이시원이나 용산의 누군가 예. 또는 유재훈과 김동혁 예. 사이의 통화 예.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한 사법 개입이거든요. 예.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공수처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일 군사재판이 또 있는데요. 아, 내일 박대령 네, 재판이 예. 또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도 이제는 예. 공수처만 미룰 게 아니라 예. 우리 이 재판에서도 다 보자. 아. 그 통화 기록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예. 이대훈 법무관리관, 예. 박진희 군사보좌관, 예.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이종석 국방장관까지 5명의 예. 통화 기록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 이제 그걸 보면 알겠죠. 그러네요. 네, 예. 이시원과 유재현의 통화가 예. 어디에 집중됐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또 언제 유재현 집중됐는지. 네 그렇죠. 예. 이시원과 유재현의 통화 이후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또 누군가와 통화했다면 네.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고를 했다는 네, 그렇죠. 정황이 될 수 그런 있죠. 정황들이 충분히 포착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사건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예. 단 한 대 전화만 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박진희 군사보좌관 폰을 열면 된다고 생각해요. 박진희 군사보좌관. 예, 왜냐하면 왜 그렇게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이 모든 허브 역할을 했어요. 허브. 예. 예. 이 그 우주 정거장 같은 거죠. 들어오는 통로, 나가는 통로가 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예. 들락거렸기 때문에 예. 박진희 폰만 열어보면 예. 결국은 8월 1일 날 조사본부 이관은 누가 거업했는지 예. 그 다음에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누가 대통령실에 그걸 알렸는지 예. 이런 것들이 소상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박진희 폰만 열어도 될 거다라고 네. 제가 확인을 했던 건데 예.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 네. 군사법원도 이제 이시원 유재현 통화가 이렇게 다량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임종득 그 안보실 2차장이 통화한 거 네. 8월 2일 날 예. 처음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밝혀진 건 맞습니다. 예. 한 번이었다고요. 한 근데 실제 그날의 통화 기록을 열어보니까 네. 3건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12시 50분에는 7분 넘는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주목하는 건 뭐냐면 12시 50분에 임종득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하기 전에 예. 이미 12시 40분에는 예. 그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이정철인지 이경철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총경이 예. 경북청에 있는 노기호 수사부장과 소통을 한다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임종득조차도 주요 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그 임종득 2차장의 등장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이시원이 어마무시한 통화를 유재현과 했다. 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전부 다가 용산이 컨트롤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때 이제 안보실 그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게 가장 공정하게 하는 맞아요. 거다. 예. 그러면 개입하지 지금 와서는 예. 뭐 어떻게 얘기하려나요? 예.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사법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약간의 은유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누구를 이첩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문제와 네. 어떤 기준으로 이첩할 것이냐라는 룰에 관한 문제. 예. 그 룰에 관한 문제가 자기들이 말하는 사법 정책인가 보죠. 아, 군사법 정책들. 예. 그거와 이거와 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동안에 한 번도 통화가 없었던 사람들이 왜 8월 2일 이후에 통화가 집중적으로. 집중되느냐? 뭐
그 통화 목록마다 다 네. 녹음이 돼 있어서 오픈이 돼서 이것은 논문 쓰는 거다. 전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둘이 뭐 합리적인 걸 주고받았다. 이게 입증되지 않는 한은 네.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고 그동안에 그 어마무시한 통화에 대해서 먼저 오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재현이나 네. 이시원 쪽에서. 예. 이거는 오해 살만하고 오해를 넘어서서 이미 예. 확증적 물증이죠. 예.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뭐 11시 45분 통화는 일상적인 통화였으며 유재현 이시원의 통화는 무슨 사법 정책에 관한 논의였고 네. 이런 얘기는 네. 국민들 아주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지금 국민들의 정보력이라는 게요.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국민들 수준이 매우 높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네. 인식 수준이. 네. 그런 식으로 그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도 네. 속을 국민들은 없습니다. 원래 자기 편에 끝까지 지켜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면 그분들이나 좀 그 말을 믿어줄까? 그분들이야 뭐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 테니까.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의 부류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용산의 해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 대통령의 저번 기자회견은 네. 저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순이 나왔죠.